여러분은 개발도상국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낮은 나라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그런 나라들을 위해 인프라 구축이나 경제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한국도 다른 나라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인 남성의 사연인데요. 그는 한국과의 어떤 경험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미국인이 경험한 사연입니다. 아프리카는 이제 급성장하는 나라입니다.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는 많은 인구와 광활한 대지를 갖고 있는 등 무수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지금은 베트남과 인도에 이어 새로운 투자처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비슷한 이유에서 큰 꿈을 갖고 아프리카의 케냐로 왔습니다. 현지 시장 조사는 떼놓을 수 없는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프리카라고 하면 드넓은 초원이나 황량한 사막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쪽에는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빌딩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바로 옆으로 사바나 같은 초원이 펼쳐져 있어서 신기한 광경이기는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저는 케냐에서 지내기 위한 본거지를 도시 쪽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 쪽의 형편이 좋으니까 자신들의 도시에 회사를 차린다면 케냐인들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선진국들로부터 개발 지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로와 상하수도 그리고 전기, 가스, 통신 설비 등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들을 잘 구축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하수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고 무엇보다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이를 통해 병이 생기고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습니다. 전기도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으로 현대 문명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뿐만 아니라 여기 아프리카 전 국토의 인프라 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 같은 선진국들이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런 뉴스를 자주 접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도로 공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건설 속도의 차이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중국 측은 도로의 기초를 닦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의 장점인 스피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공사를 맡았는데도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능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물론 한국 측의 품질이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기는 했지만 제 기준으로는 얼마나 빨리 완공하느냐도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긴 품질이 좋아지려면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해야 할 테고 그렇다 보면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중국은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중국이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남의 기술을 흉내내는 것은 사업적인 측면에선 전혀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를 익혀나가고 나중에는 자기만의 기술로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좋은 기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나라를 선호하는가 하면 중국을 선호했습니다. 케냐에서 투자를 한다면 중국 기업을 쓰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일단 나이로비를 구경하고 싶어서 현지 택시기사를 며칠 동안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거리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구경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현지의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와 케냐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것인지 등등을 꼼꼼하게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고용한 택시 기사의 이름은 스톰이었고 그의 택시는 전기 자동차였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이 의외여서 이유를 물었더니 전기 자동차는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동네에서만 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휘발유가 필요 없어서 친환경적이에요. 특히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서 경제적이죠. 고장도 잘 안 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쉬워서 전기차를 선택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탑승해보니 그 이유가 납득이 갔습니다. 가솔린 냄새도 나지 않고 승차감도 쾌적했습니다. 어디부터 갈까요? 스톰의 질문에 저는 그가 자주 가는 가게나 편의점, 주유소 등 아무 곳이나 가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톰은 놀라서 저를 한번 쓱 보더니 이상한 손님이라며 웃었습니다. 돈을 많이 준 것에 비하면 시시한 요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의 요구대로 그가 항상 밥을 먹던 식당이나 슈퍼마켓, 그리고 주유소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큰 비엔나 소시지를 바삭하게 튀긴 것이 나이로비에서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는 가게들이 많이 있어서 스톰은 매번 음식을 사와서 택시에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매장 안에서도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아프리카구나. 케냐에서의 한 끼 식사는 1,000원도 들지 않을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그 뒤에 놀란 것은 주유소에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스톰의 택시는 전기 자동차라서 휘발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구입한 것은 휘발유가 아니라 집에서 사용할 가스였습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주유소에서 가스를 구입해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아무리 케냐의 수도라고 해도 모든 가정에 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하나의 사업 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현지인을 고용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도 스톰과 함께 도시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케냐가 정말 저를 위한 나라인 건지 돌아다니는 매 순간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떠올랐습니다. 이날은 시장 조사를 마친 뒤 도시의 경치를 한번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목적지 없이 도시를 둘러봐 주시겠어요? 어떤 길이라도 좋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이로비를 보고 싶어요. 스톰이 무엇인가를 물어왔지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택시 안에서 나이로비의 경치와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이상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뒷좌석에 타서 창밖의 경치를 보고 있자니 어제 왔을 때보다 아스팔트 도로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조금은 지저분하고 무질서했던 길이 갑자기 깨끗해지더니 마치 미국의 도시 같은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양쪽에는 가로수부터 도로 표지판까지 설치되어 있고 한없이 매끄러워 보이는 인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사무실을 얻는다면 이곳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여기는 중국인이 만든 도로가 아닐까? 저의 혼자 말을 들은 스톰은 큰 소리로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도로를 만든 것은 한국이에요. 한국. 저는 의아해하며 스톰에게 물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한국인들이 실력이 좋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이 길을 만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아닌가요? 당신은 여기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으니까. 중국인들이 얼마나 빠르고 합리적인지 많이 봤을 거잖아요. 스톰은 운전대를 한번 꽉 쥐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옆길로 빠져 일단 차를 세우고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중국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쪽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틀림없이 한국을 좋아한다고 선택할 거예요. 저는 택시를 운전하다 보니 많은 곳을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듣게 되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죠.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그의 확신 어린 얼굴에 저는 궁금증이 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그 차이를 보여주시겠어요? 저 역시도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성격입니다. 스톰은 아까보다 웃는 얼굴이 되어서는 그럼 지금 당장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차를 어디론가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10분쯤 지났을 때 저는 점점 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스톰이 저를 깨웠습니다. 그러더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라며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택시가 위아래로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 정신이 번쩍 들어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스톰은 방긋 웃더니 손잡이를 꽉 잡고 창문 밖을 천천히 둘러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밖을 둘러보니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경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배수구는 숨겨져 있지 않았고 인도는 좁아서 사람들이 통행하기에 불편해 보였으며 가로수는 흙만 파헤쳐서 대충 심겨져 있었습니다. 주위의 간판도 엉망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도는 얼마나 울퉁불퉁하게 시공되어 있는 것인지 지나다니는 모든 차량이 위아래로 흔들리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택시 뒤에 탔을 때 온몸이 위아래로 흔들린 것입니다. 저는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해서 스톰에게 기렵해서 잠시 세워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한숨 돌리고 있는 동안 스톰에게 물과 먹을 것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더니 주스와 과자를 사다 주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기는 했지만 스톰의 배려인 것 같아 말없이 받아서 마셨습니다. 스톰은 방금 전에 도로가 중국인의 작품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인이 만든 도로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이로비에 처음 오던 날에 중국인들이 공사를 시작하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결과물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스톰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도로를 달려보니 알 수 있겠죠? 도로를 만들기 전보다 오히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중국은 공사를 빨리 마감하고 돈을 받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반면에 한국인들이 케냐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건 케냐인들을 데려가서 도로공사 일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제 친구들도 몇 명이나 일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높은 사람들이 열심히 가르쳐줘서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앞으로도 도로를 꾸준히 만들 거라며 안심하라고 했대요. 우리 케냐인이 가족들의 길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멋진 길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자랑스러워해요. 물론 한국의 협력이 없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었겠죠. 잘난 척만 하는 중국인보다는 우리가 더 좋은 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중국인들이 만든 그 엉성한 도로도 모두 부셔버리고 새로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도 술자리에서 종종 나와요. 당신도 케냐에 투자할 거라면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해보세요. 우리도 처음에는 중국에 속아 넘어가서 한국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비웃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스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조사를 할 때 꼭 현지인을 대동해야 된다는 교훈도 배웠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아프리카의 미래를 생각하고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케냐에 투자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개발도상국들에게 선진국들의 투자는 성장에 큰 힘이 되는데요. 그러나 당장의 이익 때문에 거대 자본을 무차별적으로 받게 되면 언젠가는 자본에 의한 식민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정말로 아프리카의 미래를 생각하며 지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반드시 그 지역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도로가 만들어지고 어딘가가 부서졌는데 아무도 수리를 할 줄 모른다면 너무 곤란하겠죠? 미래의 일을 생각하며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는 멋진 나라가 한국이었다니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공유도 감사합니다.